일절로 만들어주는 말 21번째. 안되겠다 못하겠어 끝이 안 보여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발자국만 더 가보자. 나는 갈 수가 있어. 사람의 심리를 한 번 안되겠다 못하겠다 끝이 안 보여 라고 생각하기 빠지면 캄캄한 물 속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이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어라. 개방적으로 열어라. 그리고 22번째. 나는 원래 이런 거 못해. 그러지 말고 나는 할 수 있어. 반드시 할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생각은 현실이 됩니다. 말은 현실이 됩니다. 회사에서 일이 잘 안 될 때, 특히 처음 일을 배우면서 실력이 부족할 때 나는 이런 거 잘 못해. 원래 이런 거 잘 못해 라고 자신의 능력을 한정해버리면 그 말이 그대로 뇌에 인적되어서 말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뭔가를 잘못한다고 생각하면 뇌에서는 과거의 실패 경험이 되살아나고 이것이 할 수 없다는 낙인을 찍기 때문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그냥 못하더라고 쉽게 단정짓는 것은 선입견입니다. 원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원래 그랬다 원래 못한다는 말로 상황을 면피하면서 자신의 가능성을 늘려버리는 것입니다. 클럽에서 효과라는 심리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특정의 일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일상 속에서 그에 관한 정보가 저절로 눈에 띄는 현상을 말합니다. 빨리 것을 찾아서 모르는 진실을 받은 사람의 눈에 빨리 가는 순간 보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파란 물건이 개수가 몇 개였는지 물어보면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클럽에서 효과입니다. 원래 잘못한다고 스스로 한정 짓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은 당신 내에 강력한 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으로 넘어가서 긍정 마인드가 생기는 말은 말만 바꿔도 싫은 마음이 사라진다.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지 않는다. 초조하다. 우울하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다. 어린이에게 부정적이고 싫은 감정이 지배될 때가 많습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머리는 알고 있어도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신종 전염병 같은 부정적인 정보가 활개치는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뇌는 부정적인 정보에서도 같이 차지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조상은 나무 위 생활을 하다가 지상으로 내려와서 초원지대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위험에 도사리는 그 길에서는 잠시라도 멍하게 걷다가 맹세히 잡아먹히는 일이 흔히 있습니다. 그 시대는 불안과 공포, 초조함 등의 위험을 감지해주는 몸의 센서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부정 편향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어떻게 보면은 위에 열릴 능력이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런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날마다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이 그렇게까지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물론 매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은 일도 인간관계도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생각을 있을까 고민한 거죠.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나쁜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충분히 그 사실을 받아들인 이후에 스스로에게 하는 말을 펩토크로 바꿔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말의 힘만으로도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긍정 마인드가 생기는 말 23번째. 싫어 하지 말고 괜찮아. 프레젠테이션이나 시험 등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는 물론이고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몸에 이상이 생길 때는 불안감이 올라오면서 외세의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를 제대로 준비했으니까 잘 될 거야. 병원 잘 다니고 있으니까 나을 거야처럼 이론적인 언어로 스스로 다독이려고 해봐도 잘 안됩니다. 저는 이때 괜찮아라고 스스로에게 주문 거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말을 걸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호흡을 하면서 리드미컬한 말을 해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불안이나 싫은 감정이 지속되면 이것이 스트레스로 바뀌고 호흡이 빠르고 얕아지면서 뇌로 운반되는 산소량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뇌의 움직임이 느려져서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기 더욱 어렵습니다. 이런 마음이 몸에 영향을 끼치면서 컨디션이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말과 호흡에 유의하여 마음을 잘 컨트롤합시다. 실제로 저도 병원을 개업할 때 은행 대출이 잘 나오지 않아 힘들었고 처음에는 환자가 별로 없어서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 저는 이 말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소문처럼 괜찮아라고 반복적으로
자신에게 말해주면 마음이 안정되고 싫은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갇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싫다는 느낌이 들 때는 꼭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긍정 마인드가 생길 때 실패하면 어떡하지? 잘 확인하고 해보자. 될 대로 되라. 저는 결단 내리지 못하고 먼저 어떻게 하지? 라고 끌 때가 있습니다. 망신만 당하면은 그러기는 좀 더 떨어진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고 그렇게 가만히 멈춰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전까지 보지 못했던 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고 긍정 마인드가 생기는 말 25번째 시간이 없어 하지 말고 우선은 3분만 해보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하는데 우리는 늘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사실은 시간을 사용하고 분배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항상 부족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3분 5분이라도 좋으니까 일단 해봅시다. 이 말을 하면서 행동하다 보면 오늘은 조금이라도 자료를 읽었네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해냈으라며 그날 자신이 있는 일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됩니다. 또 사람은 일단 무언가 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계속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일관성의 법칙. 긍정 마인드가 생기는 말. 나한테 살쪘다고 해서 마침 잘 됐네. 다이어트 하려고 했는데 마침 잘 됐다. 그 중에는 의미가 넓은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너 살쪘구나 라는 말을 듣거나 건강검진 결과 몸무게가 늘어난 것을 확인했다면 누구나 기분이 상할 겁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잘 됐네. 안 그래도 다이어트 하려고 했잖아 라고 스스로에게 한마디 던져보세요. 그러면 기분 나쁜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가짐에 집중하게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팩토크는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자신이 평소에 신경 쓰고 있던 점을 지적당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마침 잘 됐다고 하면서 씩씩하게 대처해보세요. 이 말만큼인 상황을 대역전시킬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내 일상을 바꿀 수 있는 말입니다. 긍정 마인드가 생기는 말 27번째 이제 안 되겠어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팩토크는 마침 잘 됐네. 마찬가지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말입니다. 마침 잘 됐네. 다양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대역전의 문장이긴 하지만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서는 차마 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심의를 기울인 프로젝트가 취소되었을 때, 회사가 도산했을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와 같은 상황에서는 도저히 마침 잘 됐네라는 말을 쓸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럴 때 제가 권하는 말은 그래도 프로젝트가 취소했다. 그래도 나는 계속 노력할 거야. 내가 쓴 기획서를 상사가 승인하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다시 한번 시장에서 다른 괜찮은 아이템을 찾아볼 거야. 도산했는데도 그래도 긍정 마인드가 생기는 28번째 최악이야. 아무것도 못하겠어. 괜찮아. 이제 오래갈 일만 남았어. 나쁜 일이 연달아 생기거나 해결이 오지 않아서 최악이라는 말이 생각이 쉽게 나옵니다. 그럴 때 아무것도 못하겠어. 이제 포기하라고 생각이 쉽습니다. 제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일단 머릿속에 생기려면 점점 더 부풀어 오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악이야. 아무것도 못하겠어. 나는 되는 일이 없어. 같은 말은 자신을 부정하고 기분을 끌어내리는데 푸페 토크입니다. 이때 부정적인 마음을 없애려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자. 해서 마음을 찾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이미 부정적인 생각이 들리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최악이 아무것도 못하겠어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괜찮아. 지금 올라갈 일만 남았어. 이제 밑바닥에서 올라가면 돼. 자, 긍정 마인드 생기는 29번째 혐오감. 나 안 되는구나. 하에서 어떻게 할까요? 푸페 토크에서 나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밖에 없어. 나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밖에 없어. 그래서 누구를 믿지 말고 내 자신, 가족이나 친구, 상사, 동료와 싸운 후에 그런 말을 하지 말 걸, 그런 짓은 하지 말 거라고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실수 때문에 관계가 떨어진 경우에는 더더욱 스스로에게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단점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지나치게 과거에 매달리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러게 하다 보면 계속해서 내가 좀 더 배려했더라면
그때 내가 좀 더 참았더라면 같은 생각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어서 어떤 상대방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면서 자학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과거에 먹힌 살아가게 될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 자신에게 너무 어렵지 않은 거죠. 스스로를 위로해 주는 것은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겁니다. 과거를 오해한다는 것은 그만큼 천진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상대방을 용서하듯이 자신도 용서해주세요. 그래야 과거에서 어긋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정신과 의사 에릭 버는 과거와 타인을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미래와 자신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후회할 일이 생겼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지만 그 경험을 계기 삼아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야 다음과 같은 똑같은 일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후회하며 제자리를 맴돌 시간에 미래를 위한 씨앗을 만들어 봅시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나는 왜 못하지? 나는 왜 못하지? 나는 나야. 모두가 어떤 의견을 찬성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좀 별로인 것 같아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속으로 마음에 안 들면 것들은 괜찮죠 하면서 맞춰주기도 하며 그런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의견을 말하는데 나는 왜 이러지? 또 내 생각을 제대로 말 못했네. 애시의 수능 실험이라는 유명한 심리 실험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한 개의 선, 오른쪽에는 길이가 각각 다른 세 개의 선을 놓고 왼쪽의 선과 같은 길이의 선을 오른쪽에서 고르라고 하는 실험입니다. 누가 봐도 명확한 답은 정해져 있지만 만약에 그 장소에서 3명 이상이 바람잡이가 되어서 오답을 말하면 37%의 사람이 그에 동조하면서 틀린 답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단 한 사람이라도 정답을 말해주는 경우에는 오답률이 5.5% 떨어진다고 합니다. 나는 나야. 펩토크는 이런 경우에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에 휩쓸리지 않게 도와줍니다. 중요한 순간에 나 자신을 응원하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 말을 써보세요. 내가 내 의견이 상대방에게 통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통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다.